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김재훈님 사연인데요. 주호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주호님이 여기 사연에서 썸너 역할을 하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은 더 나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연기를 주호님이 좀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큐. 오빠, 나 일하다가 큰 실수했어. 괜찮아? 나 너무 힘든데 지금 와주면 안 될까? 아, 나 근데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끝나고 가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여기서 말할 건 없어. 더 말해도 돼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이게 우리가 이 사연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 상황극 연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연자님 마음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고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전까지 잘 되어가던 썸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동아리를 하고 제가 그 친구의 멘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동아리 활동 외에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선배 후배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조금 더 진전된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이 사연자님이 남겨주신 게 그러던 중 그녀가 저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외롭다, 남자 만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저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장난 반 넘기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이 조금 더 감정이입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연자님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걸 썸녀가 말했었을 때 혼자서 조금 더 생각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다가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고 저는 학과 특성상 기말 기간에 밤낮 없이 팀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바쁜 시기에 그녀의 생일이 겹쳐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뭔가 드라마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요. 바쁜 시기에 그녀의 생일. 뭐 뒤에 얘기 안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날 또 하루 종일 작업을 했고 그녀는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알바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혼자 일하는 곳이고 멘붕이 온 그녀는 당연하게도 평소 가장 자주 연락하던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봤었을 땐 어때요? 연락을 먼저 하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잘 되고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 조금은 그린 라이트가 켜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썸녀가 이분한테만 연락한 건지. 맞아요. 그건 몰라요, 진짜. 그리고 원래 그런 성격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정이 터졌었을 때 바로 연락을 받은 사람한테 말을 다 해버린 건지.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이 뒤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따가 조언해줄 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전화를 받았지만 몇 마디 하지 못하고 팀원들이 불러서 끊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것처럼 썸녀는 아마 와달라고 했거나 지금 좀 와서 도와줘.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사연자님은 나 근데 팀플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번 학기 성적을 포기해야 되나. 근데 성적 포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쵸.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게 가지 못했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과제 뭐 팀플을 하셨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다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와 있었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이때 좀 촉이 오잖아요. 네.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지금 갈까라든지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몇 분 후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또 눈치가 빠르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통화라도 알 수 있다는 거는 썸녀의 목소리라든지 아까 울었던 상황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왔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해결되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좀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 오빠 하던 일 계속하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끊더라고요. 그녀의 SNS를 보았는데 어떤 남성에게 생일 케이크와 함께 고백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갔더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는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보이는 거죠.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팀플 안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잘 될 운명이었을까요? 저를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잊어야 하는 걸 아는데 후회가 너무 크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녀와 저는 사실 동아리 외에도 같이 하는 게 많아서 계속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전과 달라진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녀의 마음이 변한 거를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통화를 했었을 때, 그리고 SNS를 봤었을 때, 그리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그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거는 사연자님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을 안 상태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우리한테 좀 마음을 털어놓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이 사연을 그래도 얘기해줘야 이 사연자님이 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녀의 선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없다. 갔었더라면. 솔직히 뭐 우리가 시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결과는 모릅니다. 뭐 쟁취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이미 남자친구가 생겨버린 생겼으니까 거니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인 네. 거죠. 더 잘나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쵸. 좋아하는 것과 내가 별개로. 온 힘을 다 했는데도 그 온 힘의 타이밍이 딱 맞아서 고백을 할 타이밍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호감이 있는 이성한테 다가갈 수 있는 타이밍. 사연자님이 다 놓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님은 이게 지금 팀플과 뭔가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 한 번이 못했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지금 관계로 봤었을 때 통화도 하고 썸녀도 약간은 농담을 던지는 거잖아요. 외롭다. 남자친구 뭐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던졌었을 때 그때 사연자님이 장난스럽게 능글맞게 웃을 때가 아니었죠. 내가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생일날이잖아요. 우리 생일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 나이 때는 생일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는 생일 때 뭔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이런 거 하면 호감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거든요. 맞죠. 고맙죠. 나만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 과정이 있잖아요.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어딘가 예약해야 되고 아니면 같이 가자. 맞아.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그녀의 선택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자면 아까 조은님이랑 이야기를 재밌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썸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확실한 연애 상대였고 지금 사연자님은
친한 오빠나 선배였을 수도 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맞아. 어떤 친밀한 관계가 생겨도 맞아. 이성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친한 오빠일 수도 있잖아요. 친한 오빠에서 조금 확장돼가서 얘기를 더 털어놓고 어, 조금 의지했던 건데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감정이입을 하니까 오해를 한 거지. 이 친구랑 잘 되어가고 있다. 아니면 친구한테도 나 괜찮은 썸녀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SNS에 올렸다는 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친한 오빠였으면 그냥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오빠 나 이제 사귀는 사람 생겼어. 근데 뭐 이게 사연자님이 너무 앞서 질러 나가서 SNS를 확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기 썸녀가 나 생일 고백 받았어 올렸다면 사연자님은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좋아했더라도 안 됐을 때는 원래 안 들키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는 마음적으로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다시 만나도 썸녀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썸녀가 조금 더 친한 오빠 아니면 친한 선배, 멘토, 멘티에 가깝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이성한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성적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친한 사이를 만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 먹고 친해진다 이런 것처럼 썸녀가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민 털어놨으니까 우리 조금만 친해졌어. 그래서 밥은 먹고 만나서 대화는 나눌 수 있어. 다만 우리는 사귀는 사이까지는 안 돼. 근데 제가 너무 소설을 쓰면 안 되는데 네. 솔직하게 말하면 사연자님 말고 또 있었을까 그게 걱정돼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썸녀라면 한 사람한테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어장을 많이 네. 펼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두 명 중에 이렇게 쟁취했을 수 있지만 잘 보면 제가 썸녀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큰 그물을 던져서 일단 3명, 4명 하고 그 다음에 좁혀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그물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보내는 거고. 근데 내 어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와 이 사연자님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마음이 더 있었으니까 뭘 해도 다 그냥 내가 뭘 해도 이 여자분의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생각한 계획들은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사연에서 소개했던 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어서 전화가 왔었던 게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시험 같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누가 먼저 여기 달려올까? 근데 고백을 먼저 한 남자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생일 선물까? 고백할 무언가를. 그래서 전화도 기다리고 있었어. 어떡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 나는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팀플도 해야 되고 점수를 따야 되는데. 맞아. 못 이기잖아요. 아니 그냥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책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쉽지만 이 세상에 더 좋은 여자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연애 관계로 갔었어도 맞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왜냐면 우리가 연애 관계를 갑을 관계로 보면 안 되는데 형성이 이미 된다. 마음이 갑을 관계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끔. 그래서 연애로 갔었을 때 내가 이 중심을 잡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연자님은 그 노력할 시간들이 많지는 않아. 팀플도 해야 되고 아니면 과 특성상 못했던 거죠. 저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뭐 이거는 결과론적 얘기겠지만 팀플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나였더라면. 근데 이게 뭐 제3자가 얘기한 거여서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사연자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건 선택하기 어려운 거였고 내 선택이 후회가 되는 거는 썸녀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썸녀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선택이
나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썸을 타다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이 사연자님 말고도 청취자분들 중에 썸 타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이다라는 게 있을까요? 여자분이 보내는 시그널이거나 아니면 썸을 탈 때 보내는 시그널. 그냥 그 대화의 그 내용과 온도가 누가 봐도 너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다 라는 느낌의 표현이면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남자가 눈치를 챌 만큼의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그게 뭐 방식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대화가 좀 더 온도가 깊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한강 가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테고. 근데 조은님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커지는 그 장소가 있을 뿐이지 그걸로 확정과 단언할 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장소가 바뀐다고 그 사람이 나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맞아. 그 장소에 가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나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라는 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의미부여나 착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있을 때. 근데 남자들은 착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고백했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고백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학교 때 특히. 착각해서. 그래서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여자분들이 난 너가 나 좋아하는지 몰랐어.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친한 거 아니었어? 그런 대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의 하긴. 좀 착각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지금 이 사연자님의 후유증 어느 정도 할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썸에서 겪었던 아픔 중에서 극상이거든요. 네, 진짜 거의 이별이에요, 이거는. 썸의 후유증? 이건 조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길게 가도 한 3달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네, 나타나지 않는 이상 조금 갈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자님이 요 썸 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멘토 활동했으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썸 기간보다 길어요. 우리가 썸을 원래 1개월에서 1개월 반으로 보잖아요. 길었기 때문에 아픔은 더 길게 가요. 짧게 만났었을 때는 한 번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냥 썸이 안 돼도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서 털어놓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연에서 기간은 모르겠지만 사연자님이 기다린 시간, 애탔던 마음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도 후회와 마음 아픔은 2배로 갈 수도 있고 다음 사람을 만나도 안 잊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이 썸녀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걸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조님이 말했잖아요. 진짜 피 말리는 일이. 진짜 언제 헤어질 줄 알고. 그냥 더 좋은 여자 만나세요. 왜 굳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사람 많답니다. 사람도 많고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우겠지만 뭐 찾아봐야 돼요. 뭐 소개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뭔가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또 다른 멘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 동아리 한 명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이 사연자님이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한 게 학기가 끝났지만 동아리라든지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이때 사연자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썸녀를 만나야 되잖아. 그니까 막 엄청 친근하게는 뭐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선후배 정도의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밥도 네. 자주 먹고 자주 그치. 이야기하는 사이. 그쵸. 왜냐면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인자가 있다. 네. 골키퍼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예전처럼 하면 오해가 생겨요. 동아리에 맞아요. 소문이 나요. 맞아요. 조 오빠가 혹시 너 좋아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더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고 지냈던 동생처럼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야 되고 이때 나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진짜 마음이 단단해져. 그니까요. 그래서 그냥 많이 티내지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 간의 예의를 지켜 대하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네. 남자들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티내거나 꿍에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내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지치지만 저 커플에 대한 시기는 내려놓으시고 그냥 보이면 인사만 받고 이렇게 지나쳐가거나 피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연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라고 딱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냥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가 사연 얘기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고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졸업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대학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도 뭔가 썸을 찰 때 그때 썸이란 말도 없었어요. 썸이 그 소유랑 경기고 노래가 나오면서 썸이 생겼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이 이제 확실하게 생긴 거는 그 노래가 이제 대학생들 20대 30대들의 인식 속에 썸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지.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마 그냥 연애 그런 거였는데 나도 실수했던 적도 있고 나도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다. 다만 제가 이 사연자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에 더 기회가 와요. 또 누군가를 만날 기회. 내가 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지만 한 학기 끝났으니까 뭐 잠깐 여행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편하게 술도 마시면서 그냥 그 썸녀에 대한 해안을 한번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님이 뭐 한마디 해줄 수 없을까요? 그래도 이성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해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진짜 이 세상에 사람 많고 이성은 많다. 지나간 일이니까 빨리 털어내고 내가 잘 살고 더 잘나지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맞아요.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은 좀 웃으면서 네. 이 사연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재현님 힘내시고요. 오늘 사연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